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고급 미분양 서울에서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이 16일이죠. 서울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가구가 914가구인데요. 전월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준고급 미분양 자체는 전월보다 1.3%가 늘어났다라고 하죠. 이 준고급 미분양이라는 거는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해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떠안고 있는 물량을 말하고 있는데요. 7, 8월에는 감소를 했다가 9월 들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름이 깊어지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더 세심한 안목이 필요해지는 거겠죠. 오늘도 부동산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해 주시면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28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프라임 부동산 자산관리의 임종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될 만한 매물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와 그리고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종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시원한 통창으로 개방감과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한 아이보리 톤으로 인테리어된 내부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메인룸에는 서브 욕실과 발코니가 구비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방과 세탁실 공간은 일자로 쭉 뻗어 시원한 동선을 자랑하고요.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가전을 배치하기에도 훌륭한 구조입니다. 부동산의 중심지 강남구는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C노선이 양재역을 지날 예정인데요. 광역철도가 지나는 이곳에 영동대로의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된다면 양재역을 때린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엑스 일대에 조성 예정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현대차 GBC가 2028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 지역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 또한 많아져 강남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와 넘치는 생활 인프라로 강남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중심,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곡동의 아파트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파트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이 양재역을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공급 면적은 86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67.48제곱미터인데 59제곱미터라고 얘기하는 25평형보다는 좀 크고요. 그리고 또 84 전용인 이 32평보다는 좀 작은 중간 정도의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상 18층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분양 외에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준공이 완료돼서요. 매매가는 1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속에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소규모 재건축으로 탄생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세련된 외관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동은 18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한 개 동은 약 7층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파트와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외형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꼼꼼한 이 요구사항들이 다 반영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의 아파트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그리고 경비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전용 면적 67.48제곱미터로서 넉넉한 어떤 주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바로 각 방이나 거실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뭐 냉장고, TV,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건조하기까지 전부 다 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의 화장실과 방 안방의 화장실 그리고 또 이 건식 세면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식 세면대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 역세권의 3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인 양재역을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주변에 뭐 2호선이라든가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굉장히 촘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 상권이라든가 뭐 강남역 상권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전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대학병원 그리고 또 백화점 이런 어떤 주변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은 상당히 좀 잘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변에 이 학원가, 이 강남 한다라고 하면 이 학군이라든가 학원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대치동만 하더라도 학원이 약 900개가 넘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의 최고의 학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본 매물이 위치한 아파트, 도곡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원가 수요에 대한 이 아파트 수요까지 상당히 좀 넓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내부 보셨죠? 뭐 주차 공간도 확실하고 내부의 주방 구조 그리고 세면대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뭐 강남구 도곡동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벽한 입지여건이죠. 자, 거기다가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여기 일단은 개발 호재와 함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들도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을 본다면 크게 대치동 일대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개포동 주변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도곡동 주변도 이 재건축 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곡동도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일반적인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말씀드리는 재건축도 있지만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가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이 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재건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과 좀 다르게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가로주택 전비 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소규모 재개발의 한 분야인 소규모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소규모 재건축은요,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세대수도 200세대 미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의 3분의 2가 노후가 됐다라고 하면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통한 재건축과 그리고 또 공공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소규모 재건축은 일단은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위원회라든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것이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재건축에서 진행됐었던 이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이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속도가 빨라서 일반적인 조합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빠르게 내 집을 새로 짓고 또 새로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그러면 주변에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강남하면은 지금 여건도 상당히 좋지만 이 개발 호재 역시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코엑스 주변으로 잠실과 연결되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 이 강남 지역과 또 잠실 지역이 상당히 같이 묶여서 또 큰 어떤 개발 호재로 진행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2027년도까지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남 모습은 상당히 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입지와 호재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3호선과 신분당선 이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5분입니다. 역세권의 환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군 좋지요. 직장, 병원, 공원 뭐 완벽합니다. 강남 주변에 풍부한 기반시설,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한 가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이라는 점 앞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점까지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죠. 자,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 되겠죠. 가격 전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매매가는 15억 4천만 원이 되겠고요. 강남구 일대는 아직까지는 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조금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한 50% 정도의 대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약 7억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활용하시면 7억 7천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도곡동의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살펴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만나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 상수역으로 도보 2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양화대교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고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수 카페 거리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친 본 통건물은 4, 5층에 설치된 수직 부재로 인해 깊은 인상을 주며 필로티 구조로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후면부 공터를 1, 2층 진입마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접근성이 다양해졌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2, 3층에는 발코니, 4, 5층에는 내부 계단 및 옥상을 설치해 주변 건물과의 차별성을 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동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단인리 발전소 4, 5호기가 오는 2025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4호기는 공연장, 프로젝트실 등 문화시설로 바뀌고 5호기는 화력발전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말 준공될 당인동 주민편의시설과 문화창작발전소까지 완공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마포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과 다양한 호재가 돋보이는 마포구 상수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북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죠. 마포구 상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통건물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리는 통 건물은요, 상수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상수역에서 약 2분 거리인데, 자,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2호선 홍대 전철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합정역 그리고 상수역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대지 면적은 281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466.64제곱미터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상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2018년도에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현재 임대차도 다 만실로 꽉 차 있는 상태이고요. 매매가는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까지도 좀 봐주실까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굉장히 세련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각 호실마다 약간 베란다 같은 테라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입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또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상당히 유명한 건축사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서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단이라든가 각 호실마다의 창도 통창으로 돼 있어서 채광이라든가 환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땅이 바로 반듯한 네모는 아닙니다. 자, 기역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 자투리 공간에 이런 마당 같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방치되어 있었던 땅들이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뭐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건물로 탈바꿈된 리모델링 통 건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리모델링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후면부 공터에 새로 또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슬쩍 봐도 눈길을 끄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통건물 만나보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죠.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더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상권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위로는 연남동이라든가 좌측으로는 합정동, 그리고 밑으로는 상수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물이 위치한 곳은 바로 상수역 하단 거리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도상으로 보셔도 한강과 그리고 또 당연히 발전소, 그리고 또 절주산 묘지 같은 어떤 자연환경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대학가입니다. 자, 이 주변에 홍대 같은 경우에도 홍대 상권이라든가 또는 신촌 상권, 그리고 연남동 상권, 그리고 뭐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백화점, 그리고 여러 가지 카페거리라든가 먹거리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이 임차인들이 주변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상수동 같은 경우에도 이 확대되는 상권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오늘 말씀드리는 마포구 상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의 업무지역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겠죠. 당연히 마포의 상권과 굉장히 연접돼 있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지금 현재 업무지역과의 접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성될 이 용산과 그리고 일산, 김포 등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또 한강과 접해 있기 때문에 이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도로를 통해서 이동이 상당히 좀 편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홍대 대학교의 이 상권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홍대 후문 쪽에 기숙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 있는 곳이 기존에는 담벼락으로서 사람도 잘 지나다니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이곳을 학교와 또 공공이 합작해가지고 이 상권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대로 상권이 다시 형성됨으로써 홍대에서 다시 상수역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혈관 같은 것이 하나 개통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 상권이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 창업 수요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확장되는 곳에 바로 이 상수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곽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또 개발 호재가 교통 개발 계획들이 잘 잡혀 있습니다. 자, 부천 홍대선이 있는데요. 자, 부천 홍대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천 지역이 조금 더 곽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상권적인 부분은 교통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빨대 효과라고 해서 수도권이나 또는 지방 쪽에서 오히려 상권이 큰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좀 몰려오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천 홍대선을 통해서 홍대 지역에 더 많은 이 수요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서부 경전철이 되겠습니다. 자, 서부 경전철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하철이 없었던 연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업무적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정도로 연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북 횡단선을 통해서 홍대 전철역 주변도 굉장히 좀 확대될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인리 발전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의 연남동 이 지하철도 전철도 지하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상권이 확대된 것처럼 이 당인리 발전소도 지상에 있었던 화력 발전소가 지하로 매립됨으로써 지상이 공원화됩니다. 그래서 이 당인리 발전소와 상수역 주변 일대가 굉장히 또 상권으로서 플러스 효과가 될 것으로 크게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야 이 마포구를 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까 이 궁금증 다 풀렸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상세히 알아봤죠. 마포구 상수동의 통건물인데요. 이 투자 포인트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리모델링을 싹 해놨습니다. 우수한 관리 상태 새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또 한 가지 서울 중심 업무지역 광역권으로의 뛰어난 접근성,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포구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홍대 상권. 이 상권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확장으로 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한 공간이다라는 점, 상수동의 통건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상수동의 통건물 가격이 되겠죠.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매매가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이 1억 4천 들어 있고요. 월세는 매월 1,3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 활용하셨을 때 6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상수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소액 투자 가능한 서울시 모아타운, 이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고요. 2호선 신촌역으로 오시면 될 텐데 예약 전화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종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세히 내용들 전해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도 있으시겠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베이스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한 20년여 만에 20년 기다리셨던 한남 뉴타운의 이주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한 8,600세대가 이주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주 세대들은 이사갈 걱정에 많은 근심들이 있으시겠지만 한남 뉴타운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이제야 이주를 하고 이제 철거하고 내 아파트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에 꿈이 좀 부푸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좀 기다리는 시점은 있지만 기다리는 것만큼의 수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입지적으로 좀 따져주셔서 하신다면은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곳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위치한 오피스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바로 좀 알아볼게요. 원효로 3가의 오피스.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원효로 3가 물건입니다.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과 용산역에서 인근 거리에 있고요. 국제 업무지구죠. 정비창 부지에서 200m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13.04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4층 중에 2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뭐 옥상에 테라스, 여유 공간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입지적인 위치라고 하면은요,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200m, 큰 길 하나만 건너가면 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준공을 냈는 그런 건물에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지금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건물은 1층부터 총 4층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근린 상가 건물이기도 하고요. 차후에 그 업무 시설의 오피스 상가라든가 근린 상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상가 오피스로 임차를 놓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적인 투자 가치가 충분히 높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 면적은 13.04평방미터 정도 전용입니다. 내부 전용. 외부의 복도라던가 주변에 있는 주차 시설, 또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그런 공간들을 뺀 그런 전용 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옥상에 테라스 2개를 설치해서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뭐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마련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에 만들어진 깔끔한 건물 오피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4층짜리 건물 중에 2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에 또 테라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내 외부를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변 환경 꼼꼼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호재는 뭐가 있을지까지도 더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용산의 원효로 3가, 2가, 4가 정도는 투자의 가장 보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원효로 3가 물건입니다. 원효로 3가는 특징상, 위치의 특징상 국제 업무지구죠. 정비창 부지와 바로 불과한 길 하나 건너 사이에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요. 정비창 부지와 인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산역과는 도보로 한 5분 정도의 그런 거리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효창공원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업무지구 시설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용산구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의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 라인은 사실은 용산 투자처의 재개발 투자처의 보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정도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투자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지가 상승률이 높게 올라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원효로 상가, 전자상가 인근 같은 경우는 한 평에 한 3억 5천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평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지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미 다 판명이 나져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가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효로 3가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각자 추진위를 구성하고 신속 통합을 신청을 했다가 낙배를 좀 먹은 그런 과거 경력들이 있는 그런 물건지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요. 그 전에 보존 등기를 한 사용 승인을 낸 그런 물건에 한해서만 이런
재개발 입주권이죠. 입주권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모르시고 신축이라고 하셔서 들어가시면 청산의 위험이 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1, 2, 3구역, 1구역과 2구역이 통합을 해서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이들이 주변에 이제 추진이들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효로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해주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예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이 용산 메타밸리라 해서 업종이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희 원효로 3가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업종 제한이 없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임차 시설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창 일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염 정화 작업이 거의 끝나고 2024년도부터는 이런 기반 시설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앵커 시설이죠. 앵커 그 부지를 그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2028년도에는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민간이나 이런 일반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에는 지금 포크레인이 계속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정비창 부지면서 국제 업무지구라고 지칭되는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총 30만 명 정도의 직장인 정주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100층 이상 규모가 한 25개 동이 들어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고층, 굉장히 큰 고층의 그런 곳들이 건물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들은 뭐 국제기관이라던가 아시아의 거점을 둘 민간 그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의 그런 굉장히 양성의 그런 그 직장인 군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 시설을 보고 또 먹고 쓸 곳들은 사실은 원효로 3가와 2가 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앞쪽에 있는 부지, 국가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로서 개발되는 부지 앞에 민간이 개발하는 부지들의 그런 경제적인 차익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들이 저희가 보는 그런 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효로 3가의 오피스 이렇게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에서 걸어서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용산구 원효로 3가 용산의 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산 정비창 일대 국제업무지구 조성 이런 예정 사업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원효로 3가 여기 1구역 재개발 추진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꼭 알아주시죠. 자, 원효로 3가의 오피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 전략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산역 인근의 상가들을 분양했을 당시에 한 15평, 전용 15평 규모가 한 35억에 분양됐던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입주권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가 입주권이기 때문에 차익의 혜택을 충분히 노리시면서 월 한 1,050만 원 정도 임대를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면서 충분히 그 대출 이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은 한 2억 원 정도 예상했을 때 실투자는 한 1억 9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위치한 오피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원효로 2가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암역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사거리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사건으로 1년에 약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 지역을 아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원효로 2가로 왔습니다. 상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살펴주시겠어요? 원효로 3가 바로 옆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건지가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는 한 260m 정도 거리고요. 용산역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45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다 가능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총 한 32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가입니다. 용문 전통시장이죠. 6.25 때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1930년대 건물부터 50년대 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라서 재개발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문 전통시장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2024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건물은 지금 앞쪽에 용문시장의 초입이죠. 대로변 한 10m 도로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지가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의 상업지역보다도 한 1,200 정도가 높을 정도로 한 평당 3,600만 원 정도로 호가하는 그런 귀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으로 지어질 그런 곳이고 한 곳은 지금 건축 행위가 나서 지금 허물어져 있고 이제 신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지하층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가이고 또 재개발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분 상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문시장 재개발에 있는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울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강남뿐만 아니라 광화문과 또 마포 이런 상권들 또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 업무지구에 있는 수요까지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직장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 들어왔을 때 총 정주 인구가 국제 업무시설 정비창 부지에 들어가는 인구만도 한 30만 명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자상가 부지라던가 또 주변 그 원효로 3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시설의 라인까지 한다면 직장인 정주 인구가 총 50만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산의 효창공원역이라던가 이 중심을 후면 중심지로는 대부분 배후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건설될 그럴 예정에 있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적으로는 앞쪽으로는 용산역 방향으로는 정주 인구인 직장인 수요들 산업단지가 탄탄하게 맞춰져 있고요. 후면에는 배후지가 수만 세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로 보면은 상가적으로도 항아리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용문시장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법상의 용적률은 한 600% 정도를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곳에 뭐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그런 특례법이 적용이 된다면 한 720%까지도 용적률 상향이 예측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적용이 된다면 최소 35층에서 뭐 40층 이상 규모의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재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의 호재는 뭐 용산 각지를 다 찔러도 뭐 전부 다 호재가 나타날 정도로 주거지든 상업지든 각자의 갖고 있는 그 호재의 영역들이 굉장히 파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작은 그 평형이라던가 작은 매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개발 입주권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라던가 또 기십억대의 상가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 자격들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용문시장 재개발 을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원이 뭐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총 조합원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하층은 총 6층까지 내려가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오피스와 먹자 라인의 그런 상업시설로 만들 거고요. 또 위층으로는 주상복합을 단지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총 한 430세대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1층부터 지하층부터 5층까지는 한 뭐 총 한 5,000평에서 8,000평까지의 공공기여를 빼고라도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분양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이 굉장히 충분한 그런 재개발 입주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용문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네덜란드의 관광지죠. 최대 관광지인 마케톨을 런칭할 계획이 있는데요. 마케톨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관광객은 뭐 거의 뭐 넘어갈 정도로 유럽 전 지역에서도 또 한 번쯤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마케톨 그런 관광지를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똑같은 전통 시장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홀 안에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고요. 또 지상 뭐 3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라던가 오피스텔 같은 그런 수익성 물건들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그 위로는 지금 35층까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조합원 위치에 따라서 아파트와 상업시설인 상가를 교차로 선택 가능한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오염화 작업이 다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설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50층 이상의 가운데 정중앙의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한 25개 동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용산 정비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어떤 거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홍콩 기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시아 거점이 사실은 새롭게 급부상해야 될 그런 위치로서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상가도 용적률 1000%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상가가 75층 정도에서 80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한 150m 정도 거리에 있는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의 한 720%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권으로 향하는 신분당선이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GTX B 노선도 재정 역사라고 하죠. 민자가 아니라 나라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용산역이 지하화되면서 이곳에 같이 연결되는 지금 현재의 노선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가는 노선까지 신설이 된다면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급부상할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포인트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호재가 참 주목해볼 만합니다. GTX
그리고 신분당선 이렇게 교통 호재들 바로 눈에 띄는 교통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지금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용문시장 역세권의 이 재개발까지 추진 중입니다. 자, 월요일 이가의 상가를 둘러싼 투자의 포인트 살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1층 상가 기준입니다. 1층 상가 기준으로 전용 한 10평 정도, 총 분양 면적 한 10평 정도가 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 2억 5천 정도를 예상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물건지고 뭐 입주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의 수익보다는 차후에 가져올 그 차익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산 상가가 지금 한 전용 15평짜리가 한 35억대에 분양한 선례가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5평도 25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든 상가를 선택을 하시든 지금 투자 금액의 뭐 수십 배 이상의 그런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 상가입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이규민 이사님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이죠. 오후 2시와 7시에 펼쳐지는데요.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산 재개발 소액 투자 현장 답사입니다. 이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예약 전화 마찬가지로 필수로 남겨주시죠.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민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죠.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